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요, 갈수록 가관입니다. 저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고 말 것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예? 요즘은 이제 특히 시끄러운 게 그 추 장관 아들의 그 휴가 문제. 그 휴가 미복귀해가지고 탈영 상태가 됐었는데, 그거 말이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외부 압력으로 그 무마시켰다, 이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초기에는 이게 이제 추 장관이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 이랬는데, 나중에 드러나기로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일 적에 그때 수석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대로. 그 부대, 이제 그 카투사 부대에 거기 지원 장교로 있던 그 대위라네요. 그 이 대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마 그 이후 휴가를 연장할 방법 없느냐. 왜? 19일 병가를 쓰고 나흘을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장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병가는 연장이 안 되는데 대신에 그 뭐죠? 자기의 연가를 쓰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때 이제 중령, 그 휴가 승인권자인 중령도 있고 해서 거기서 아마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걸요, 만약에 추미애 당시에 그 당대표, 여당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부대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당직 사병한테 가서, 당직 사병이 안 그래도 그날 이 서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오느냐, 빨리 오라고, 막 택시 타고 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휴가 처리를 했으니까 미복귀라고 적지 말고 그냥 휴가라고 적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그 추 장관이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말이지, 보좌관이 왜 전화를 하겠냐고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쳤는데, 그러다가 지난 2일 날에 신원식 의원, 국민의힘, 이 양반이 그 녹취록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의 보좌관이 그 대위란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 또 그 중령이란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을 그 녹음해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이 대위가 그때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뭐 휴가를 연장할 방법 없냐 그런 거 묻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추 장관 방패막이가 돼주기에, 추 장관을 수호하기에 길을 썼던 여당 의원들 머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추 장관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맞다,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맞다더라, 내가 확인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드러난 거 그거만 시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전화는 했는데 부탁하는 전화가 아니었고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아보는 전화였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법규 알아보려면 사실 본인 자신이 알아보면 되죠. 왜 그걸 당대표 보좌관한테 시켜서 알아봐야 됩니까? 그걸 자기 부대인데 자기가 더 잘 알지.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화를 했다는 그 보좌관은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다네요. 뭐 추 장관이 그 일 처리 잘했다고 해서 그 가품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죠. 누구나 처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혹시 추 장관이 그래서 인사에 힘을 보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면 온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자기가 먼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사실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뜻으로 전화를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이거 자기가 먼저 밝혔어야죠. 지금도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 추 장관도 마찬가지. 이제쯤은 뭔가 뭐 유감을 표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야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 탕탕 치던 사람이 왜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와서 그래야죠. 우리 보좌관 전화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큰 소리 쳐야죠. 그런데 이 사건이요, 사실은 지난 1월 초에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월 30일에 이제 이 사건이 동부지검으로 배당이 됐고 2월 말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는데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수사 진척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수사가 있는지도 몰랐죠. 지지부진한 거죠.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되겠습니까? 왜? 아니, 법무장관이 자기 아들 일인데
나서가지고 우리 아들 억울하다. 우리 아들 말이죠. 화가 나 있다고.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겁이 나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거기 말이죠. 요즘은 검찰 인사를 몇 번이나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검찰 요직마다 지금은 추미애, 이성윤 라인이 그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부지검만 해도 그렇죠. 거기서 수사를 이끌었던 고기영 전 지검장은 지금 법무차관에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실제로 수사를 담당했던 김남우 차장. 이 사람 지난 8월 사표를 냈어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양인철이라고 형사 1부장. 이 사람은 지금 북부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가 있는데 좌천성 인사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수사팀은요.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랍니다. 추미애 라인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면서 추미애 아들을 말이죠. 유죄 선고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요즘 흔한 말로 가능하면 쉴드 쳐가지고 죄가 없는 걸 만들어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말이죠.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 결백하다,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건지 그걸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사팀 보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미리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사해는 무죄야? 결백해?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수사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수사를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관이 나서서 자꾸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법무장관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윤리적인 그런 측면이 이렇게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공인의식이 없다고 봐야죠.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 장관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토록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들을 사람이 아니죠. 근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윤석열 총장이 과연 정면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 건드린 일 아닙니까? 정면으로 거기에 맞설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지 이게 문제죠. 물론 윤석열 총장이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닐 거고 다만 정말 추 장관하고 정면으로 맞부딪힐 때는 명분이 그만큼 커야 된다. 그런데 아들 문제, 휴가 문제 이것만 가지고 하기는 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무사히 마치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보지만은 이 일의 경중을 따질 때 판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특임 검사를 통한 수사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말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 이 말이거든요. 특검 수사. 근데 그건 더 어렵죠. 여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당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추미애 장관은 더 기고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러면 수사 못합니다, 사실은. 이 수사만 못하는 게 아니죠.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한 수사는 전부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예? 수사만 지지부진하니까 이 기소해놓고 그 공소유지도 게으르죠. 이럭저럭 해가지고요. 검사들, 그 다음에 검찰이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울산시장 그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의혹이라든지 유재수 사건이라든지 최강욱 이런 사람들 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해냅니다. 이럭저럭 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권력의 힘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런 고리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과연 자기가 총회에 맞이하는 추 장관에게 얼마나 엄하게 할 수 있을지,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이게 의문입니다. 근데 문 대통령 알아야 될 건요. 이제 임기가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죠.
지금은 하산길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상에서 버려놨던 여러 가지를 잘 수습해가지고 정리를 잘하고 내려가야죠. 만약에 그걸 소홀히 하면요, 뒤에 큰 우환이 닥칩니다. 지금 나는 굉장해. 뭐 내 권력은 이건 누가 감히 내 권력에 대적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심정일 것 아니겠습니까? 두 손에다가 권력을 탁 쥐고 누가 나한테 감히 이런데요. 난 좀 지나면 알 겁니다. 이 권력이라고 쥐었던 게 보니까 전부 모래알들이야.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여기 나만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누가 말이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앞에 와서 모든 권력을 아직도 행사하십시오. 이래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이죠.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보필하던 모든 사람들, 뭐 강요도 그렇고 참모도 그렇고 또 여당 내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이 일의 이것은 그 말이죠. 국민적 원망은 안 좋은 일일 경우에 그 모든 것이 대통령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나쁜 이미지 전부 대통령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의 정권은 부정직한 정권이었어. 부도덕한 정권이었어. 윤리가 망가진 정권이었어. 이런 식으로 비난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추 장관 같이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런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그게 전부 누구 몫이 되겠습니까? 누가 떠안아야 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 사람들 자기들이 그 책임 대신 져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대통령 나갈 때 이거 다 갖고 나가서 줄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철저히 자기가 고립됐다는 걸 느낄 때가 오겠죠. 대통령이 그러고 싶습니까? 권력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말이죠. 그런 후환을 덜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리를 깨끗하게 하면 그런 일이 없죠. 추 장관 불러다가 자, 당신은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 그래가지고 검찰 기죽이는데 성공했고 지금 이제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데 당신이 크게 기여했고 또 공수처 만드는 그 기반 잘 닦아놨으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비켜나 있어도 되겠어. 그거 왜 말을 못합니까? 아니면 당신 아들이 지금 수사 받아가지고 재판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그 수사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수사 결과가 날 때까지만이라도 당신 좀 비켜나 있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죠. 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저렇게 건재한데 이 추미애를 빼버리면 안 되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임기 후에 자신의 위상을 생각하세요. 국민적인 평판을 생각하세요. 역사의 기록을 생각해야 됩니다. 추미애 하나 살리려고, 추미애 살리는 것 아니에요. 그 아들 그거 하나 살리려고 자신의 정권이 그런 식으로 불명예서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까? 대통령이 명예를 지켜줘야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명예가 지켜지는 거예요. 정부 강요들의 명예도 지켜주고 여당 사람들의 명예도 지켜주고 자기 가족들의 명예도 지켜지는 거죠. 추미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뭐 그런 게 뭐 별스러운 일도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겠냐고 하겠지만은 모든 사달은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대홍수 나면서 우리가 겪었지만은 그 크고 길고 넓은 그런 제방뚝 뭐 그런 것도 그게 뭐 어디 큰 본래부터 구멍이 나 있어서 그렇게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아무리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문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날 때 되면 달라집니다. 그걸 지금부터 문 대통령 좀 고민하세요. 해가지고 어느 길이 옳은 게 있냐. 추미애 한 사람에 대한 의리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그래도 대통령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도리로라도 이런 그야말로 이 카오스 현상 아닙니까?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좀 해줘야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